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기업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끼리분들, 우리가 지금 다 알다시피 LG 디스플레이는 되게 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룰 게 많죠. 그러니까 오늘은 최대한 넓은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조금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목표는 딱 20분 만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건 알고 가야겠죠. 기릿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언급한다고 주식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선풍기 사면 따라오는 사용 설명서 보는 것처럼 편히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기릿은 앞으로도 절대 단톡방, 리딩방을 개설할 예정이 없으며 어디를 통해서도 주식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금전 요구를 할 이유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께 저가 기릿이니까 돈 좀 주시면 종목을 드릴게요, 이런 말은 100% 사기라는 점. 자, 다음으로는 기릿이 공부하는 목적은 기릿이분들의 시간 전략 그리고 주식 공부 가이드 잡기 플러스 다양한 주식 다뤄보기 등 이런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린이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조금 하다 보면은 조금 귀찮고 공부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맨날 아는 종목만 투자하게 되거나 플러스 뉴스에서 나오는 종목 혹은 누군가가 추천하는 종목에 귀가 팔랑팔랑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사용 설명서는 다양한 주식을 다뤄보는 이러한 이유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매수한다면 당연히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리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기다린 인내 시간을 전부 다 수익률이 바뀌는 작업, 그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리분들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영상 말고라도 다른 공부를 꼭 많이 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슈피겔 코리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연속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절대 기릿이 추천한다고 무조건 주식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도 무작정 빠르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공부해 보시고 만약에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 말씀이 끝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공부할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 주봉을 보시면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한 3에서 한 5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간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20주 선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떨어질지 그런 부분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계요, 동사는 TFT, 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주요 주주는 LG전자가 37.91%, 국민연금이 6.3%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 디스플레이의 아이덴티티가 완벽하게 확실하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제품 매출 구성이 딱 하나밖에 없죠. 디스플레이 패널만 100%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포트폴리오에 다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때는 너무나 잘 되고 그리고 장사가 안 될 때는 너무나 안 되겠다, 이런 극과 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성질을 바로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매출액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24조, 23조, 24조. 자, 매출액은 항상 그대로라는 거는 일단 양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영업이익이라도 질적 성장이라도 할 수 있었나? 그걸 봤더니 오히려 2018년에는 이 정도면 영업이익률이 0.3%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무려 적자가 1조 원이 넘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침체기를 겪다가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적자 폭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죠.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는 컨센이겠지만 일단 1분기의 실적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이때까지 24조 원이었는데 29조 원으로 점프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2조 원이 넘고 순이익도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성장을 해냅니다. 양적과 질적 모두 성장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은 무려 7.46%라고 하는군요. 자,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물품이 다양화되지 않고 딱 하나 디스플레이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실적도 거기에 따라 천차만별인 걸 같이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알기에는 정말 이름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TV는 역시 LG.
그 정도로 이름 있는 회사가 2년 전에는 왜 이런 큰 적자를 받는가? 자, 그건 바로 이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치킨 게임 때문인데요. 한때 LG 디스플레이도 엄청나게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중국에서 값싼 디스플레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처음에는 기술력 차이로 LG 디스플레이가 버티고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중국의 기술력도 못지않게 따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가격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비싸면은 아무도 안 사니까요. 기술력도 비슷한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면 누가 한국 거를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제품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의 판매량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에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이어지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엄청나게 적자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 아까 보시다시피 1년에 1조 원 이상 적자를 내는 회사 있는데, 야, 이 정도면은 그 LG 핸드폰처럼 이것도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LCD가 아니라 OLED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치킨 게임을 한 거는 바로 LCD였습니다. 하지만 OLED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몇 년을 앞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단 OLED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용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OLED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그리고 LCD도 적자니까 회사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버틴 겁니다. 언젠가는 OLED 시대가 올 것이다. 자, 혹시나 기리분들 중에서 LCD랑 그리고 OLED의 차이점이 좀 잘 뭔지 모르겠어. OLED가 비싼 거는 알아. 그런데 뭐가 좋은 거야? 이게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정말 짧게 한 1분 만에 설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LCD랑 OLED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TV지만 하지만 옆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다른데요. 자, LCD는 솔직히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OLED는 이렇게 4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기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이 뭘까요? 바로 얇다라는 거겠죠. 자, 보시면은 LCD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두꺼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OLED는 들어가는 게 4개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얇을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OLED에는 5mm짜리 디스플레이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조 차이 때문에 뭐라고요? 아, OLED가 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LCD랑 OLED는 빛을 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LC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손전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빛을 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 사이에 다른 거나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셀로판지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셀로판지를 여기저기 덧대면서 이렇게 빛을 바꿔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손전등을 켜고 그 앞에다가 셀로판지를 딱 넣으면은 빛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OLED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맨 뒤에 있는 손전등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면 이 하나하나에서 각자의 색깔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손전등이 여기에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쏘는 거랑 그리고 그냥 손전등을 쏜 다음에 거기에 셀로판지로 색깔을 바꾸는 거랑 어떤 게 색깔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OLED가 이렇게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 재현율이 107%, 그리고 LCD는 색 재현율이 75%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 LCD보다는 OLED가 조금 더 색이 다채롭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만 더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지금 뭐가 보이시죠? 검정색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진짜 검정일까요? 아니면은 살짝 이거 회색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갑자기 이렇게 검은색 화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OLED와 LCD는 이 검정색을 구현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LCD는 뭐라고요? 손전등을 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셀로판지를 끼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LCD에서 검정색을 구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손전등 앞에다가 검은색 셀로판지를 끼워서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진짜 검정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기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집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암막 커튼을 치긴 했지만 완벽한 암막은 없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빛은 조금씩 새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LCD는 어쩔 수 없이 진짜 완벽한 검정색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살짝 회색 같은, 좀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올레드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빛을 어떻게 내보낸다고 했죠? 그냥 하나하나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을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만 이렇게 검정색을 끄면은 바로 완벽한 검정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기리분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LCD보다 OLED는 검정색을 구현하는데 엄청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LCD는 치킨 게임으로 인해 한국 LCD 업체들은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LCD 가격 상승과 올레드로의 전환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CD와 OLED의 차이점은 매우 많지만 몇 개만 보자면은 OLED가 얇다, OLED가 색감이 좋다, OLED가 검정색에서 강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OLED가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다,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도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짧게 공부할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LG 디스플레이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OLED TV 성장세의 고공행진 전망, LG 디플 OLED 흑자 사이클 진입, LG 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 기대 이상, 이런 식으로 최근 뉴스에는 좋은 이야기만 가득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뉴스 3개를 정말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기다렸다, 삼성 LG 디스플레이 수출 나에게. 자, 스마트폰과 모니터, TV 등 주요 전자기기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죠. 패널을 채택하는 모델이 늘어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플의 동반 실적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바일 기기용 중소형 OLED 패널과 TV용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각각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 4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 규모는 삼성 디플과 LG 디플의 OLED 패널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최근 4년간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감소세를 이어왔는데요. 자, 아래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수출액 차트인데 274, 247, 205, 180, 그런데 184로 살짝 고개를 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떨어진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과 TV 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된 가운데 액정 표시 장치 LCD죠. LCD 패널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된 영향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기리분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은 최근 아이폰 12와 갤럭시 S21 등 프리미엄 제품들이 견조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OLED 패널을 적용한 스마트폰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스마트폰 OLED 패널의 글로벌 출하량은 올해 28%나 증가할 예정이며,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에서 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TV용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인 LG 디플은 OLED 패널의 적용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LG 디플은 지난해 450만 대 수준이었던 OLED 패널 출하량이 올해 8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2배나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LG 디플은 차량용 OLED 패널 시장도 90%가 넘는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에 따라 차량용 OLED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LG 디플은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약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자, 방금 보신 이 기사에서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LG 디플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미래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 2개는 정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LG 디플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33,000원을 유지했다. LG 디플은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7조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5,180억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2년 전에는 한 해 적자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분기에 영업이익 5천억 이상을 번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이어서 보자면 LCD 패널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은 1분기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OLED도 물량 증가로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소폭 개선돼 1분기 대비 적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수익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LCD 패널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래서 올해 회사의 영업이익은 2조 4천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 연구원은 대형 OLED 신규 라인 가동으로 외형 성장의 발판이 마련됐으며,
초기 비용 구조 악화는 생산 효율성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OLED TV 성장세의 고공행진 전망. 자, LG 디플이 OLED TV 성장세에 힘입어 하반기에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22일 나왔다. LCD 패널 가격과 그리고 노트북 패널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삼성전자가 OLED 및 LCD TV 패널 공급선 다변화에 따라 LG 디스플레이의 TV 패널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플은 각종 호재에 힘입어 하반기에 대형 OLED와 중소형 OLED 패널 부분에 동시 흑자 전환이라는 소식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대형 OLED 패널은 올해 하반기부터 두 자릿수의 판가 인상과 물량 증가 효과로 8년 만에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중소형 OLED 패널 사업도 애플 아이폰 13 패널의 주문 급증으로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하반기에는 아주 날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한번 뉴스를 봤습니다. 기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좋은 뉴스만 가져오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올해 거의 최고치인데 이런 예상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어서 사업 보고서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현황.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특성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량 생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수요는 노트북과 모니터 제품 등 전통 IT 제품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수업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성장성을 보자면 당사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큰 올레드로의 사업 전환이라는 전략적 기조하에 이때까지 버텼다고 아까 같이 공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TV 부분에서는 OLED TV 등의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형 OLED의 경우 8.5세대 OLED TV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차별화 제품 출시, 8.5세대 및 10.5세대 OLED 생산 능력 추가 확대를 통해 OLED 사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부분에서는 6세대 플라스틱 OLED 기반의 스마트폰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또한 중소형 OLED 사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TV 그리고 IT, 모바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많이 파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그래도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비율이 31%, 39%, 30%인데 일단 31%가 TV용 패널, 그리고 40%가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용 패널, 마지막으로 30%가 스마트폰용 패널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사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리포트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적정 가격 평균을 보시면은 다 3만원 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LG 디스플레이 2만원 초반대의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완벽하죠. 더 바랄 것이 없는 호황. 2021년 연간 영업이익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계절적 성수기인 하반기에 진입하며 동사 실적 개선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조 원 그리고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수 투자 의견이랑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디스플레이 업황 호조세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는 PBR 0.6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2022년 LCD 업황 둔화와 패널 업체들의 실적 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동사의 경우 올레드로의 체질 변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대형 패널의 사업 전략을 LCD에서 올레드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동사의 OLED TV 패널 산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사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살짝 보자면은 PBR은 0.6배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PER, 퍼는 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살짝 수익성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6.6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퍼 5는 좀 너무 과도하게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아이폰 13 9월 24일 공식 출시 가능성. 이때가 되면은 이거 디스플레이 누가 만드냐 라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에 한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이 올해 내년에 총 3번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를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지만 델타 변이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가 혹시나 커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 모두 집안에 집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작년이랑 올해 아직까지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가전이나 바꾸자, TV나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뉴스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긋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1선을 두 번 지지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21선을 타고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봉을 보면 2017년에는 엄청났습니다. 39,000원까지 갔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라인을 딱 그어보면은 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증권가의 시각 그리고 저의 조금의 시각이 담겨 있는 거지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기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체크포인트.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만큼 계속 늘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뭐 다른 중소형주처럼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존재한다고 말은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이벤트는 딱 이거 하나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이거만한 이벤트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안전 마진이 존재하는가? 지금 최근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 조금 더 빠질 수는 당연히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만 딱 보자면은 야,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더 사야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저평가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LG 디스플레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오를만해서 올랐다. 올해 예상 퍼 5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며 1년 이상 보고 공부해보자. 다음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 하지만 2022년, 2023년에도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듯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퍼 5는 싸다. 자, 다음입니다. 올림픽, 월드컵도 있고 스마트폰도 새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올레드는 늘어날 것이니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제외하고도 꼭 다른 뉴스 기사, 리포트, 사업보고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공부합시다. 절대 주식은 뭐라고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LG디프를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기리 또 기린이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